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러더퍼드의 개념까지 해서 동위 원소까지가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6페이지 보시면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이게 보호의 개념이에요. 보호의 개념입니다. 시간을 따로 할애하기에는 내용을 한 번은 다 들었던 친구들이라서 내용을 자르기에는 조금 아까운 시간이라 쭉쭉 가볼게요. 보호의 개념까지. 자, 보호의 개념을 보시면 그러면 러더퍼드까지 오면 발견할 수 있는 입자들은 다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건 양성자의 개수라는 것까지 알아냈고 동위 원소가 뭐고 평균 원자량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능력까지가 이제 있어요. 그리고 나면 선생님 러더퍼드까지 오면 완벽한 원자 모형이에요? 아니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이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주에서 오는 햇빛을 프리즘으로 봤을 때 선 스펙트럼 현상이 생겨요. 이 선 스펙트럼 현상이 왜 생기는지를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호의 원자 모형을 만들어요. 보호라는 사람이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는 원자 모형을 다시 만든다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라고 하면 원자 핵이라는 게 있는 거 맞아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는 원자 핵이 모든 원자마다 있고요. 그리고 전자들이 러더퍼드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 데서나 궤도 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겹의 전자 껍질들이 있고 그 껍질 위에 전자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자들은 무조건 껍질 위에만 존재하는 거고요.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 생겨요. 됐어? 그러면 그 중에서 안쪽에서부터 전자가 들어가는 껍질에 번호를 붙여보면 안쪽 껍질을 우리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그래서 원자마다 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껍질이 마치 양파처럼 무한 번째 껍질까지 존재합니다. 근데 몇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냐에 따라 뭐가 다르다? 그 껍질에 맞는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는 전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껍질마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다르다. 이거를 전자의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준이라고 해요. 전자의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 껍질에 에너지가 가장 적어도 들어갈 수 있는 껍질, 그 다음 껍질, 그 다음 껍질, 그 다음 껍질, 이런 식으로 껍질마다 전자가 들어올 때 갖춰줘야 되는 에너지 값이 다 다르다고요. 예를 들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올 때 필요한 에너지 값이 얼마야? 1이라면 여기에 들어간 모든 전자들은 에너지를 1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라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갈 때 에너지 얼마 가지고 있어? 4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두 번째에 있는 전자는 똑같은 전자라도 에너지 값은 다르다고요. 4 있는 전자라고요. 세 번째 껍질은 에너지가 9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어? 그럼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 9 있다고요. 됐죠? 이런 식으로 전자들은 무조건 껍질에만 존재하고 그 껍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껍질에 맞는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껍질에 있던 전자가 다른 껍질로 이동할 수 있어? 가능합니다. 전자는 자기가 원하는 껍질로 갈 수 있어요. 그걸 전자의 뭐라고 합니까? 전이 현상이라고 해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위치가 자기보다 더 윗껍질이면 이동할 수는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죠. 여기로 오려면 에너지를 4 가지고 있던 전자가 에너지 9 가지고 있는 껍질로 가기 위해서 더 필요한 양만큼의 에너지 5만큼을 흡수해야만 올라갈 수 있고요. 한 번에 한 칸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칸을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칸에 해당되는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반드시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윗껍질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올라갈 수만 있어? 아니, 내려올 수도 있다. 내려올 때 에너지 4 가지고 있던 애가 에너지 1 가지고 있는 껍질로 내려오려면 그 차이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해야만 내려올 수 있어요. 됐어? 이런 식으로 모든 원자에는 전자 껍질이 있고 그 전자 껍질 위에 전자가 존재하는데 그 전자들이 이동할 때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기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흡수할 때 생기는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할 때 생기는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중 방출 스펙트럼만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요. 태양에서는요. 모든 양의 에너지를 다 갖는 에너지가 동시에 쏟아져 나와요. 에너지 1부터 10만까지 상관없어요. 자, 모든 크기의 에너지를 다 갖는 빛이 쏟아져 나와서 이걸 내가 프리즘으로 분산시켜서 보면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너네가 가지고 있는 책의 76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림처럼 빨주, 노초, 파란보 중 어떤 색깔도 끊기지 않고 모든 색깔이 무지개로 다 나타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빨주, 노초, 파란보 이렇게 돼서 모든 에너지의 크기를 다 갖는 빛들로 분산돼서 무지개로 보이는 거고요. 그 중에서 무슨 색깔이 가장 에너지가 작아? 무슨 색깔이 가장 에너지가 작은 거야? 빨간색이요. 빨간색부터가 에너지가 제일 작아.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모든 에너지를 갖는 아이들이 프리즘으로 보면 무지갯빛, 우리는 이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태양에서는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에 해당되는 빛들이 오는데 여기에 있는 수소에 전자 껍질에 있던 전자가 이 햇빛을 먹어서 더 윗껍질로 올라가려고 오는 햇빛 중에 일부를 자기가 먹고 위로 올라가요. 됐어? 근데 이 껍질로 올라갈 때 에너지가 25가 필요하다. 그럼 정확하게 25에 있는 햇빛을 쭉 빨아먹고 지는 올라가요. 또는 저는 중간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8을 빨아먹었다면 8에 해당되는 빛을 빨아먹고 간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지구에서 프리즘을 통해서 분산시켜 보면 이렇게 중간에 끊긴 부분이 없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일부의 햇빛이 없는 그래서 전자가 이 햇빛을 흡수해서 먹고 남은 빛들만 온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까맣게 보인다고요. 아, 그러면 이 부분은 전자가 햇빛을 흡수했기 때문에 생기는 스펙트럼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자, 그랬다가 이렇게 전자가 윗껍질로 올라가면 대단히 전자들은 불완전해서 올라가자마자 다시 제자리로 내려옵니다. 다시. 됐죠? 올라갔다가 불완전하니까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아까 흡수한 만큼의 빛을 그대로 방출하죠. 그래서 그대로 방출할 때는 다른 빛은 없는데 전자들이 아까 먹었던 빛들만 그대로 방출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똑같은 부분만 똑같은 빛깔을 나타내는 빛들이 나타난다고요. 다른 데는 다 까맣다고요. 됐죠? 자, 그걸 그림으로 그린 게 너네가 가지고 있는 76페이지의 왼쪽 그림은 바로 얘요. 전자가 빛을 방출했어요. 이걸 방출 스펙트럼 또는 얘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라는 사람은 우주를 통해서 얘가 생기는 걸 봤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왜 생겼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러더포드의 원자 구조로는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다른 여러 겹의 전자 껍질이 있다라고 해서 설명을 하니까 설명이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이걸 통해서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얼마인지도 다 구해낸 사람. 됐어. 그러면 실제로요, 선생님. 안쪽 껍질의 에너지가 제일 작아요? 제일 작아요. 다른 껍질에 비해서. 안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더 작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건데 그러면 각각의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무한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가 너무 커서 숫자로 표현할 수 없어 얘를 0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 껍질, 무한번째 껍질보다 안쪽에 있는 애들은 0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전자가 갖는 모든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의 에너지예요. 그리고 n 제곱분의 k인데요. n은 뭐냐면 껍질 번호 집어넣으면 돼요. 전자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껍질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 껍질에서 갖는 에너지 값이 얼마야? 궁금하죠? 여기다가 2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서 갖는 전자의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4분의 k예요. 첫 번째 전자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마이너스 k예요. 됐죠?
됐죠?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더 큰 거 맞잖아요. 됐죠? 이렇게 되고요. 이 K값은 전자가 갖는 에너지를 구하는 상수값인데 13.16인데 우리는 화학에서 계산할 때 K는 그냥 1로 놓고 계산한다. K로 놓지 말아라. 알겠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껍질 번호에 역수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이 갖는 실제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나와요. K값 그냥 1로 놓으세요. 두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세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분의 1이에요. 됐어? 자, 그러면서 전자는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있을 수 없잖아요. 중간에 떠 있을 수 없잖아요. 됐죠? 네. 그렇다면은 이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1 아니면 중간 띄고 마이너스 4분의 1 아니면 중간 띄고 마이너스 9분의 1이라고요. 그럼 선생님 마이너스 2분의 1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는 존재할 수 없어요? 없어요. 걔는 허공에 떠 있어야 되니까 존재가 안 돼요. 됐어? 그래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은 뭐하다? 연속적인 값을 갖는 게 아니고 뚝뚝 끊어진 값을 갖죠. 불연속적인 값을 반드시 갖습니다.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뭐하다? 불연속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만약에 두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 내려와요. 에너지 방출한다 그랬죠? 얼마만큼 방출해요? 라고 하면 방출할 때든 흡수할 때든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는데 차이는 무조건 절대값으로 빼세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1에서 4분의 1을 빼시면 얼마? 4분의 3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왔구나. 제가 두 번째 껍질에서 세 번째 껍질로 올라갈 거예요. 에너지 얼마만큼 흡수합니까? 올라가니까 흡수하는 거죠. 자, 상관없이 절대값으로 빼세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세요. 4분의 1에서 9분의 1 빼보세요. 얼마? 36분의 5예요. 됐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전자들은 이렇게 껍질을 이동할 때 그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흡수 또는 방출하면서 이동하게 되는데 자, 1분만요. 원자의 바깥쪽에 첫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두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무한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이 얼마냐면 0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첫 번째 껍질과 무한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제일 클 텐데 커봤자 그 에너지는 1 차이 난다. 됐죠? 자, 그런가 하면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무려 1 중에서 보세요. 이 차이 얼마납니까? 4분의 3 나죠. 그래서 우리는 껍질을 그릴 때 그냥 첫 번째 껍질부터 무한 번째 껍질까지 등간격으로 그리지 않아요. 왜? 에너지 차이를 눈에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간격으로 띄운다. 그래서 전체에 4분의 3만큼의 공간을 차지하는 게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 사이의 간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서 세 번째 껍질은 나머지가 4분의 1인데 그 중에서 차지하는 게 36분의 5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껍질 간격이 에너지 차이가 되게끔 그리시면 점점 위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죠.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전자들이 이렇게 존재할 때 그 전자들이 아래 껍질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요. 전자가 어디 있던 상관없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4분의 3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하잖아요.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와요. 됐죠? 그래서 전자가 처음에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걔가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게 바로 자외선입니다. 그걸 알아낸 사람이 라이먼입니다. 그래서 라이먼 계열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가 어디 있던 상관없이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옵니다. 이게 뭐였지? 네, 가시광선입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발머입니다. 그래서 발머 계열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세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오는데 이게 바로 적외선입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파시엔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광선은 순서대로 외우세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고 이름은 라발파. 라발파.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전자가 껍질을 이동하더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숙제는 선생님이 카톡방에다가 올릴 건데요. 됐죠? 네. 앞에 있는 75페이지까지만 숙제로 할게요. 됐죠? 오비타를 못해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고생하셨어요.